자,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신제도주의. 참고로 이 테마는 제가 한번 우리 특강 때 했던 게 있어서 한 2시간짜리 이론하고 문제풀이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업 듣고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제도주의는 이 총론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단어만 보더라도 별로 크게 느낌도 없어요. 신제도주의가 뭐지? 라고 해요. 근데 항상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듯이 공부는 개념정의가 중요한데 개념정의란 주어진 단어에서 찾자. 신제도주의는 신제도를 중시하는 이론이에요. 쉽게 그러면 신제도라는 것은 벌써 구제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하듯이 구제도 신제도 하듯이. 그래서 기본 등장 배경 자체가 구제도주의 비판 그리고 행태론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문제의 많은 부분이 구제도하고 신제도 간의 비교 문제예요.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란 의미는 뭐 조직도 제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규칙이라는 게 다 넓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말해서는 큰 느낌이 안 생겨요. 문제를 풀어봐야 느낌이 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신제도주의의 그 문제 풀 때는요. 문제 인식이 중요한데 주제의 발생 원인과 성과 파악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자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어렵기만 하고 되게 까다롭기만 해서 귀찮아 보이지만 시험을 내는 교수들은 의미를 두는 이론이에요. 신제도주의를. 왜냐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큰 성과물이거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제도라는 것이요. 이상한 허공에 떠도는 이상한 내용이 아니고 제도야, 제도. 뭐 입학 사정관 제도예요.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제도예요. 그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성과는 뭔지를 알아보는 거 학자들의 관심이거든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원래는 어렵지만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이 제 전공이 신제도주의고 제 논문이기도 해요. 이게 제 지도 교수님이 신제도주의의 제일 선구자고 제일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는 책도 없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막 프린트로 막 번역도 하고 배우다가 지금 책이 다 나와 있지만 아무튼 그게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게 되면 참 막연한 것이 신제도주의예요.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타 책을 보더라도 이쪽 부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책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 책들을 보면 이 책은 지금 어떤 책을 지금 정리했구나 보면 금방 아는데 그 책 자체가 그렇게 정리가 잘 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책이 최고예요. 너무 주관적인가요? 당연한 거야. 왜냐면 나는 전공자이기도 하고 제 논문도 이렇게 썼었고 이걸 다 사실 논문에 있는 거 썼던 거 다시 더 추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깔끔하다 보시면 돼서 출발점이 일단 의인데 등장 배경 문제 인식 정도를 보면 돼. 그게 앞에 책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의의. 제도의 세 가지 의미. 조직이요, 관계요, 규칙이다. 그게 이제 앞에 동그라미 1, 2, 3에 나와요. 따옴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등장 나오죠. 특히 2번처럼 신제도주의, 행태주의 비판했다? 그럼 반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인식이 나오고. 자, 뒤에 나올 신제도의 유파가 세 가지예요.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역사적, 사회학적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 문제는 등장벽이 났던 요 구제도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자, 교재를 보면 162페이지죠. 자, 구제도하고 신제도의 비교인데 참고로 이 구제도주의는 우리 앞에서 했던 역사적 접근, 기억나나? 역사적 접근, 법률적 접근, 제도론적 접근. 그 뒤에 법률과 제도론적 접근이 이퀄 구제도론이었어요. 자, 잠깐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앞에 있는 거라서.
자, 어딨냐면, 자, 우리 교재 132페이지에 가볼게요. 132페이지에 로마자 2 봤더니 나오죠. 법률적 제도론 정해가지고. 이게 괄호친 다음에 구제도론. 이거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뒤에 오시면 교재에서 구제도하고 신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할 건데, 구제도주의에서는요, 제도의 범위가 좁았어요. 즉, 공식적인 것만 제도에 인정시켰어요. 공식적인 제도, 공식 기구, 법률 같은 거, 유용적인 거. 그리고 그 제도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방법은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이렇게 규수만 했던 연구 방법이었고, 하지만 신제도는 제도를 넓게 봐요. 공식, 비공식, 유형, 무형. 여러분, 이때 말하는 제도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게 제도예요. 친구와 나의 약속은, 자, 약속을 했어요. 우리 2시에 만나자. 아니야. 1시 만나자. 1시 반, 오케이, 콜. 그러면 1시 반에 만나기로 한 거야. 그러면 1시 반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해. 하잖아요. 더 자고 싶은데 깨서 준비해야 돼요. 왜?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게 다 제도로 보는 거야.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 나라에 또는 그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도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을 해야 안 해? 해. 제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유형, 무형. 관습은 눈에 보진 않거든. 제도에 포함이 돼요. 제도가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작용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좀 전에 2시 만나자. 아이, 너무 늦어. 1시, 빨라. 중간, 1시 반. 상호작용. 교호작용해서 만들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어. 동태적이에요. 제도가 그냥 정부가 딱 뚝딱 만들어 놓은 것만 이렇게 기술하는 연구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막 타협하고 싸우고, 굉장히 동적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구제도하고 신제도의 차이점인데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어렵나요? 아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쉬운 게 자주 나와요.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요, 지금처럼 구제도, 신제도를 비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올 세 가지 유파를 비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행태주의는요, 여기 앞에서 했던 거잖아. 행태론. 자, 행태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그렇지, 사이먼. 어떤 방법론?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실제 검증하는 이론이야. 그러면 과학을 중시하고 기하게 되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약간 원칙, 법칙을 만드는 건데, 과학이라는 것은 보편 특수, 보편성이에요. 그렇지? 100도가 되면 끓는 거잖아. 보편적인 법칙이니까. 그래서 행태주의는 보편성을 강조했단 말이야. 이걸 제도에 딱 도입시키면 어떤 의미냐면 나라마다 제도가 다 같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제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측면을 너무 경시한다는 거야. 행태론자들은 어디 가나 맞아떨어지는 보편적인 제도를 중시했단 말이에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가장 빠르고 올바른 학습 방법은 오늘 들은 이 설명과 물론 플러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단원별 기출 테마를 같이 풀면 돼.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충이 되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다가 아니고 이론 한 60, 70%만 하면 돼. 나머지는 문제 푸세요. 꼭. 그래서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 놓고 항상 보완해 가기.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감이. 애매했던 내용이 그렇구나라고 금방 감이 와요. 한 번만 하는데 이거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세요. 두 번만 하는데 모르겠다. 한 번 더 보세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게 공부의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2번, 3번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유파 3가지 있었다.
자, 원래 세 가지가 아까 뭐였어요?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리고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절대 의미를 또는 개념을 멀리서 찾지 말자 했죠. 그 단어가 주는 말로 찾으면 그냥 바로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되니까. 제일 쉬운 게 이거든. 자, 그러면 이 셋 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만든 이유가 그 제목에 나와요. 자, 합리적 선택의 결과야. 자,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제도를.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면 누군가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야. 합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므로써 누군가는 이익 보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 자, 그래서 그거를 개인 선호의 극대화 사물이라고 보는 거야.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개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걸 preference.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가장 극대화 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제도가. 쉽게 풀면 제도가 만들어지면 누군가한테는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선호가 좋아할 것은 외생적이야. 그 말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과일 중 수박이야. 그러면 수박을 제일 많이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수박을 제일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건 특징인 한계점인데 내 선호를 고정시켜 버렸어요. 나는 수박을 좋아한다라고 딱 고정시켜 놓고 수박을 많이 먹게 한다는 거야. 나는 뭐 수박도 좋아하지만 안 먹어봤던 무슨 한라봉 맛있네. 선호가 바뀔 수가 있거든. 그 바뀐다는 것을 좀 부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론이 아까 봤던 거 공공선택론, 거래 비용 이론, 주인 대리인 공유제 이론. 이들은 본 적이 있었어요. 공유제 비극, 공유제. 이것도 좀 전에 봤던 거야. 비용, 주인 대리인. 느낌이 다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벌써 돈 냄새가 나, 경제의 냄새가 나. 선택, 비용.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 공묘를 가져왔잖아. 비극. 기억나죠? 좀 더 이익 누리려고 소나 양 늘렸더니 망했잖아. 자기 이익 추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인, 대리인 다 경제인을 가정하는 자기 이익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는 이론인데 뒤에서 배울 거거든. 이 둘은 뒤에서 배울 조직 경제학에 나와. 제목이 크게는 조직 경제학이야. 조직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적 입장이라는 거지. 이게. 자, 이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다음 중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이 아닌가 물어봤다면 요 네 가지를 고를 수 있어야 다 경제학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럼 특징도 합리적 인간이 경제인, 개체, 아까 뭐라 했어요? 세 개는 세트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 개체주의, 연역은 그냥 늘 같이 있다 보시면 돼요. 제일 쉬워 그래서. 어차피 했던 거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돼. 개인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게 제도인데 그 선호라는 것이 고정됐다는 것. 특징이자 한계거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두 번째가 역사적 제도주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의식.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예요. 봤더니 여러분 역사 그러면 기본 느낌이 장기간, 단기간. 장기간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패턴이 생겨요. 그 패턴이 제도로 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행동을 제약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패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산인데요. 산. 아직은 인적이 많지 않은 산이었어요. 사람들은 등산할 때 여러 갈래 길로 다녀봤었어요. 근데 이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하루, 일주,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뭐가 생겨?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 뭐가 생겼나요? 길이 생겼어요. 패스가 생겨, 패스가. 그러면 이 산에 온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 알아서. 길로 가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든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길 패턴의 패턴? 제약받는 거지. 말하지만 신제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요소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반복된 결과물이 나를 제약하는 중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경로에 우선하게 돼 있어요. 경로 우선성.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길은 갑자기 확 바뀔까 안 바뀔까? 그러니까 이 길이 좀 오래 갈까 안 갈까? 오래 갈 거야 아마. 수만 년 요전 길이거든. 지속이 돼.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해. 야, 우리 여기 가지 말고 이리 가자. 가 안 가? 안 가. 가자니까? 안 가. 왜? 길이 아닌데 왜 가? 지금 그 닫아진 길이 있는데 왜 딴 데로 가게? 여러분 등산 갈 때 길 아닌 데로 가요? 그런 생각도 안 해. 왜? 길이 있는데 왜 거기 딴 데로? 근데 어느 날 거기에서 사고가 터져. 자, 산세태가 일어났어. 100명이 매몰돼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날 바뀌어. 이거는 폐쇄가 되고. 원래는 지속이 되고 잘 안 변하는 게 맞지만 제도란 그런 거예요.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도는. 그런데 바뀐다면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절적 균형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단절적 균형 모형. 무슨 말이냐면, 자, 큰 사건을 계기로 단절점이 생겨요. 그리고 이 길이 또 오래가 균형이 돼요. 이해되죠? 잘 안 변하려고 했지만, 왜? 우선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 등을 계기로 갑자기 단절해서 갑자기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게 또 균형으로 오래가는 거예요. 다른 사고 나올 때까지는. 이런 모형이 단절 균형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 지속성, 경로 오전성, 제도의 급격한 변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특징이에요. 자, 좀 이따 책을 따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사회학적 신제도지 마찬가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나 물어봤더니, 자,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 때, 자, 이런 말들 주의하라 했죠? 비교하는 말이에요. 효율성이 아니고, 자, 정당성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요. 즉,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정당해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한 여당이 대선 때 공약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제도를 도입하겠다. 노인복지 도입하겠다 한 거야. 했는데 해봤더니 잘 안 맞네? 또는 사회에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회에서 지금.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라면 하는 거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 거야. 그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정당하니까. 또 반대예요. 그게 아무리 나쁘더라도 안 나쁘더라도 하라면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고 말고가 그 제도가 갖는 장점, 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적으로 하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야 정당에서 다음 정권을 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도를 만드는데 굳이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잘 되는 제도를 갖다가 쓰면 돼. 이게 모방인데 다른 말로 동용화야, 동용화. 자, 형태를 똑같이 만들면 되거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한 로스쿨 제도 다 모방이 온 거예요. 이 박사장관 제도 미국도 모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긴 만들지만 즉 도입을 하는 거지만 창조가 아니라 모방하자는 거야. 모방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렇게 해서라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이해됐나? 자, 제도가 만들어지고 말고가 의도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하라면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렇죠?
잘 활용하면 돼요. 일단.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시험 문제에서 한 90% 내용이에요. 어려웠나요? 오, 전혀. 자, 큰 그림은, 자, 신제도주의 그러면, 개념은 기본인가? 신제도를 중시한다. 그러면, 신제도? 아, 구제도랑 다르겠구나. 그래서 구제도 비판했다가 첫 번째. 그래서 구제도 행태론과 비교하면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파가 세 가지 있어요. 합리적, 역사적, 사회학적 해놓고 그 세 개를 비교하면 돼. 비교. 그치? 근데 지금 봤던 것들은 나름은 뭐 안 한 것도 있지만 대충 아는 것 같아. 이거 이제 비교하는 박스가 있어요. 자, 기준은 처음 봤던 거야.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자, 개체주의였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 선호가 외생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나머지 둘은 다 전체주의고, 귀납이고, 내생. 이 말은 선호가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선호가 고정됐다고 보고, 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머릿속에 딱 틀을 잡을게요, 우리가. 합리적, 역사적, 사회학적 해놓고. 개체, 전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연역, 귀납. 외생, 내생. 얘만 따로 놀아 지금. 그리고 제도를 보는데 어차피 이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넓게 봐요, 좁게 봐요? 넓게 보기 때문에 공식 플러스 비공식 다 인정하지만 그 중에서 뭘 더 강조하냐예요. 여러분 공식을 더 강조해. 공식 제도를. 얘도 공식 제도. 얘만 비공식 제도. 얘만 또 달라요. 얘만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식, 비공식 이렇게 하면 돼. 제일 어려운 지문이 이거예요. 자, 사회학적 신제도는 제도의 내생적 선호와 뭐 공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틀린 거잖아요. 내생인데 비공식이니까. 이렇게. 이 틀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책을 봐볼 거예요, 이제. 자, 162페이지 다시 와볼게요. 자, 등장 배경 나오죠? 구제도 행태주의 비판에서 밑에 박스. 구제도, 신제도 비교 박스. 제도의 개념, 헌법, 의회, 내각 등 공식적, 유형적, 법적인 정부 제도. 하지만 신제도는 행태를 제약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단의 규칙, 규범 같은 공식, 비공식적인 제약. 제도가 외생적으로, 즉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지만 신제도는 상호작용으로. 자, 제도를 공식적, 정태적 파악, 하지만 비공식적, 동태적 파악.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자, 그 정도를 알면 되고. 자, 행태주의라는 것은 밑에 동그란 2번에 보세요.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 국가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 그러니까 너무 보편성만 강조하더라. 그 말과 3도 참고로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가 규명하려고 했던 개인의 선호와 결과 간의 직선적인 인과관계를 비판했어요. 자, 행태주의는 과학을 중시해서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를. 근데 결과란 참 많은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됐죠? 우측의 유파 첫 번째.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자, 제도 형성 1번. 제도는 자신의 고정된 선호, 즉 외생적 선호를 극대화해서 형성된다. 주요 이론 4가지 체크. 특징. 합리적 인간 다 했던 거예요. 개체, 연역, 외생적 선호 정도 알면 돼. 밑에는 굳이 안 봐도 큰 관계는 없어요. 2. 역사적 제도, 역사가 주는 신호, 역사, 장기간.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보았다. 그래서 2번, 특히 얘가 행태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태주의가 인간 행위의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 개별 국가의 특성을 좀 간과하더라는 비판. 그래서 나라마다의 차이를 강조했다. 전체주의,
귀납, 특히 4. 지속, 경로 우선성 같은 거 중요한 내용들이고 넘겨보시면 자 특히 9번을 보세요.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 이거를 단절적 균형 모형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도가 좀 지도성을 띠기 때문에 잘 안 변하지만 변한다면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변한다고 봤어요. 세 번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 형성 1번. 제도라는 게 효율성과 합리성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3번도 조직은 이런 사회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는 거야. 순응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하는 게 정당성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자, 어려운 말 나와요, 여러분. 횡단이란 말 뭐예요? 횡단.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종단적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면적 측면을 강조하더라. 보세요. 자, 우리가 횡단이란 말과 종단이라는 말은 종종 쓸 건데요. 자, 종단적, 횡단적. 무슨 차이냐면 종단은요 시간이 들어가.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요. 횡단은 같은 시간인데요 공간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시간상 차이가 나는 거고 같은 시간인데 공간의 문제예요. 공간. 자,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역사란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역사란 시간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단인 거고. 근데 봐요. 현재 2019년 1월에 한국과 2019년 1월에 미국을 비교해. 같은 시간대거든. 공간만 다를 뿐이에요. 이게 횡단이에요. 이해되죠? 역사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단이고요. 이거는 횡단이에요. 시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배울 건데, 자,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 타임 시리즈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동향을 비교하는 거거든. 동향. 자, 어제와 오늘의 주식의 동향을 보시면 이게 동향이야. 그럼 이거는 종단이에요, 횡단이에요? 당연히 종단이지. 시간이 달라지면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시계요. 됐죠? 뭐 발전 행정론, 우리 앞에 생체 비발 발전 행정론 이것도 종단. 왜? 발전은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 이미 변했거든. 이 1960년대의 한국과 그다음에 이 19년대 한국의 차이 비교 이게 다 발전한 거잖아. 굉장히. 종단 이런 식이란 말이야. 자, 결론은 종단자가 보이면 시간이 다른지를 보시면 되고 횡단에 나오면 같은 시간인데 공간 비교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사회적 신조도가 횡단이고 역사가 종단임을 비교로 아시면 돼.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특징에도 밑에 뭐 3모 전체 귀납, 뭐 전체의 귀납에 나오기도 하고 내생적 선호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번 나오죠. 동영화라는 말. 네 영상은 모방이다. 모방해서라도 뭐 해야 돼?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우측에 있는 박스를 제가 가장 짧게 정리한 게 이 박스예요. 그래서 요거 찾아서 딱 체크만 하면 끝나요. 요것만. 다 앞에랑 중복되기 때문에. 됐죠? 자, 넘겨서 예제 12를 보시면 자, 신제도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 비공식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을 하지요. 맞아요. 2. 구제도는 비판하지만 행태주의는 지지했다? 아닌데 둘 다 비판. 틀렸죠. 3.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 맞죠? 사회학적 신제도가 제일 제도를 넓게 봐요. 이거 볼래요? 참고로 자, 이 셋 다 구제도에 비해서는 제도를 넓게 본다, 좁게 본다. 넓게 보는데
셋만 본다면 얘가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범위만 따지면 당연히 이 셋 다 앞에 했던 구제도보다는 더 넓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가장 넓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4번 제문을 몰라도 답은 쉽기 때문에 고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요 신제도주의는 옆에 있는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특강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라고요. 보안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다 찍어놓은 이유가 다 제 보안되기 때문에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도 다 많이 들어있고 이론도 다 세해놨기 때문에 그거 듣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수업을 몇 번 더 들으시고 이걸 되고 나서 도는 게 좋아요. 공부를 처음 하거나 아니면 좀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이론을 깊이 있게 설명한들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독이 돼, 독이. 왜냐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준비가 돼 있다면 이만큼을 내가 알고 들어간다면 이만큼의 내용에서 더 추가되더라도 이게 다 이해가 되거든?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할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그러잖아. 우리 술 먹을 때 빈속에 먹으면 부담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미리 속도 채워놓고 아니면 약 먹고 먹으면 더 흡수 잘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약이다 생각하시고 일단 몇 번 더 듣는 거야. 듣고 나서 됐어 이제. 잡혔네. 의, 등장 배경, 구제도와의 비교, 세 가지 유파 비교, 또 비교. 됐어 이제. 뭐 더 없나? 특강. 이론도 들어보고 문제 다 풀어보면 이쪽은 됐다 싶을 거야. 어차피 우리가 접할 것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내 친구가 이쪽을 아마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또 혼자만 알지 말고요. 친구랑 공유하세요. 야, 내가 좀 설명해 줄까? 친구가 한번 해봐. 그래서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출발점, 의, 등장 배경, 그 다음에 비교, 구제도, 행토론 비교. 어차피 비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 비교, 얼마나 깔끔해. 친구가 오, 할 거 아니야. 오.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14번의 NPM인데 엄청 중요하네요. 별 3개 쳐놓을까요? 물론 별 따지면 앞에 했던 공선생님도 별 2개 정도 쳐놓을까요? 신제도도 별 2개 쳐놓을게요. 자주 나오거든. 은근히 문제가 많아요.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쳐놓고 이러면 별 3개 쳐놓고요. 자, 이거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되게 비교를 많이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별 3개라는 제가 아마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그 주제예요. 자, 내용을 봤더니, 제목 봤더니 신공공관리이론이래. 자,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이에요. 그 말은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못했으니 잘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정보 실패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지금 뭐가 모자라서 새롭게 하는 거고 더 좋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실패라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NPM에 대한 개념 정의할 때 범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좁게 신관리가 NPM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새로운 관리 방식이라는 거는 정부 내부의 가격이래 뭐 자율 주거 직원들한테 분권하고 이걸 새로운 관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 통제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직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자유를 주고 분권하는 게 새로운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건 부족해. 정부 내부의 시장처럼 가격, 경쟁, 고객 이런 걸 힘든 방식이라는 사람도 있고 더 넓게 보는 사람들은 플러스 여기다가 이렇게 참여주의까지도 포함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여주의까지도. 자, 틀린 게 아니고 즉 정부가 하는 일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개념은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의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는 식의 관리. 자율, 위임, 분권, 엔드 거기다가 가격, 경쟁, 고객 이런 걸 힘짜는 거예요. 이게 NPM의 기본. 이해되죠? 그게 앞에 있는 의의예요. 의. 자, 우측의 배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 그 내용 보시면 실패 바로 밑에 뭐 경제 위기, 국민의 높아진 뭐 욕망 수준이라든지 전통 관료제에 대한 실망, 이념의 변화인데 신보수, 신자유주의 밑줄. NPM의 이념적 바탕이에요. 신보수, 신자유주의. 벌써 단어만 들어도 정부가 커요, 작아요? 작아. 신보수, 신자유 해가지고. 그리고 경제 이론 밑줄, 공공선택론, 주인 대리인 이론 또는 그냥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이런 것 같은 다 경제학적인 이론이에요. 자, 정부의 새로운 관리 방식이란 것은 시장처럼 하자는 거잖아. 경제학처럼 하자는 거예요. 경제처럼. 경제 이론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NPM은 경제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정부 개혁 이론이야. 신공공관리는 새로운 관리하자는 건데 이제는 경제학적인 논리를 더 도입하자는 거예요. 시장처럼. 시장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참고는 지금은 안 봐도 돼요. 초창기 때는 시험에 나왔거든. 자세히 지금 잘 안 나와. 우리는 결론만. 신보수,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까지 알면 돼요. 밑에 거고. 자, 특징 가보자면 자, 교재 168페이지인데요. 자, 특징 나와요. 자, 목차를 보면 다 그냥 그렇구나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첫 번째, 정부의 기능 및 규모를 줄이자. 줄이자.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정부는 방대했거든. 방만했고 줄이자. 여러분 생각에 공사는 하는 일 대비 직원 수가 많아 보여, 적어 보여? 여러분 생각에 많아.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 줄이자는 거지. 줄이자. 정부도 인원이 좀 남는 부서도 있고요. 아니면 부족한 부서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패했으니 이제는 뭔가 새로운 처방이 필요한데 필요 없으면 줄이자는 거지. 기능, 규모를 줄이자. 자, 줄이는 방법이 뭐냐? 시장성 테스트예요. 시장성 검증이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물어요. 야, 이 기능 필요한 거야? 물어봤더니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피했지. 필요해? 네, 필요합니다. 근데 꼭 우리가 해야 돼? 아니요. 그러면 매각. 저분은 민영화지. 매각하는 것은. 이해되죠? 필요한데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민간에 주면 되거든. 근데 팔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라면 위탁을 줘라. 민간 위탁. 계약으로 맡겨라. 정부가 책임은 지지만 직접 할 필요 없지 않냐. 책임은 지되 맡겨서 하라는 거야. 비용도 줘가면서. 위탁. 근데 이렇게 민이 하니까 문제가 많다면 공사화 시켜라. 공영화 또는 공사화 시켜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 밖에서 하니까 문제가 많다면 들어와라. 들어와서 결정 업무하고 요 집행 업무를 구분해 봐서 중요한 결정은 하지만 단순한 집행 업무하는 곳은 이거를 뒤에 배우겠지만 에이전시라고 하는 책임 운용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 기관장을 공개 모집을 해서 재량을 준 다음에 성과를 보고 책임 묻는 식으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시장성 테스트야. 가장 짧게는 정부가 할래 아니면 시장이 할래를 검증해 봐서 정부가 잘한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거고 이쪽이 잘한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성 테스트야.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이 기능 정부 시장 누가 윈? 정부 윈? 정부가 해. 시장 윈? 시장이 해. 이거지. 테스트. 그 다음에 성과를 강조해. 그러면 NPM은 경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성과를 따져요. 내용 보시면 투입, 절차, 과정 땡.
뒤에 산출, 결과, 성과 중시하는 거예요. 자, 경제 논리는 과정 안 봐요. 결과만 봐요. 그렇지? 투입보다는 산출이에요. 이게 경제의 기본 논리예요. 그리고 비용 가치를 크게 해라. 자, 쓴 만큼의 가치를 하라는 거예요. 비용 가치의 증대. 여러분, 민간 기업은 이사가 하루에 100억 쓰는 게 문제 있을까? 없어요. 뭐 하루에 100억을 쓰던 아니면 뭐 한 달에 1000억 쓰던 간에 가치만 있으면 돼. 자, 한 달에 내가 100억을 긁었어, 법인카드로. 그러면 다음 달에 성과를 101억만 가져오면 돼. 이상만 가져오면 돼. 비용의 가치만 크면 돼. 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분권이죠, 아까 분권. 했던 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책임과 통제는 강화하는 주의할 것은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통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율 뒤에는 뭐가 따르게 돼? 성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돼.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고개, 아까 했지, 시장주의에 포함된 개념이고, 규제를 개혁하자, 즉 완화하자는 거예요. 규제 완화하자. 정부 실패했기 때문에 배경은 또 협력도 하자. 중요한 것은 자, 정책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에 집중하자는 거야. 영어로 스티어링하자, 스티어링. 즉 너를 직접 젓지 말고 정부는 뭐만 하자고? 방향을 잡아라. 그럼 알아서 할 거니까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교재 지금 1부터 9까지의 기본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측에 보시면 주요 이론의 1번에 있는 오스본과 게블러가 만든 이론이 정부 재창조론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또 10개로 유사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봤던 게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대신 전통 정부랑 비교한 거라서 좀 특징이 더 명확히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뒤에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